네, 첫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 자신의 측근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 권력은 80%만 쓰는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새벽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자, 영장 전담 판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됐고 그리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자, 이 기세면 검찰이 올해 안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관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분명하게 진술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보니 이 군사이버사령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또 군사이버사령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즉각적으로 보고했다. 네. 보고 라인을 보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직보를 받아서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인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댓글 지시까지 했냐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군사이버사령부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하는 점, 또 인원을 새로 뽑는데 기재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바로 인원을 보충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뭔가 청와대가 일정 부분 군사이버사령부 운영에 개입을 했다. 그것이 군 댓글 사건과 연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을 조사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를 끝낸 다음에 한 번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려면 한 번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조사 사항을 다 마친 다음에 올해 안에 조사를 할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 오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전 대통령 그제 자신들의 참모진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화해서 댓글을 쓰라고 시켰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정말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이 적폐청산 공방을 벌이면서 이럴 따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은 전체 중 80%만 쓰는 거다. 이 대통령 권력 80%만 쓰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랑 칼을 휘두를 때는 80%만 써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데 이제 권력에서 산에서 내려오면 또 복귀를 해보면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이 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이나 목포역을 종착지로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뭔가 이 적폐청산의 마지막 종착점은 MB가 아니겠냐. 왜냐?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가 MB 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원망과 정치적 한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의 국내 정치 관여 문제가 이제 MB의 지시였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MB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또 다른 정치 보복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MB가 이제 대응하는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아니면 검찰은 그야말로 아주 질환 좋은 적폐 중에 적폐다라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고 MB 쪽의 방어, 권력은 80%만 써야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 이런 양쪽의 어떤 시각 차이와 향후 어떤 공격의 방향, 수비의 방향들이 MB의 저런 발언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마 전화를 해서 댓글을 쓰라고 시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이버 사령부 인력 증원에 유독 관심을 보였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과 증원 관련 실무 회의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두 사람의 얘기가 좀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사령부 산하에 이런 심리 전단이 있는 거는 맞고, 근데 그 심리 전단의 설치 목적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전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설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겠죠, 아마 그 국방장관이. 근데 그 활동이 군 형법상의 그런 정치 관여죄에 위반할 정도의 일들 그 목적으로만 설치가 됐고 그래서 그 증언을 하는데 MB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라면 정치 관여죄가 포섭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군 형법이 군 형법에서 정치 관여라는 거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어떤 이런 그 전자통신에 이런 인터넷 글을 게시한다든가 하는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 예. 네. 그리고 그 법정연도 5년 이하예요. 그런데 이런 그 죄 위반에 뭐 확실한 어떤 그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 네. 그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뭐 김관진 전 장관의 이런 진술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MB 그 전 대통령 말씀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대로 이거 뭐 내가 댓글을 어떤 걸 쓰라고 지시한다?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운영은 알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런 거 이게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에 가서 법원에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법원에 가서 김관진 장관도 그렇고 다른 관여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사실상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과거에 백 비서관 이명박 전 대통령 악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사실은 이제 서거하시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때 지금 보이는 사진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백원우 의원이 소리를 질렀죠. 어떻게 여기 와서 분향을 할 수 있느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와서 분향하는 장면에 저런 모습을 연출한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추측이랄까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저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줄 알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청와대가 직접 검찰에 얘기를 해서 이걸 하라고 지시하고 이럴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청와대 측에서는 황당무계한 소설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요. 네. 또 청와대가 지금 이 사건을 검찰에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전 정권에 대한 뭐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오는 민정비서관이 저걸 지휘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청와대가 더 나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고 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되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과 달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폐청산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몰고 간다는 느낌을 꼭 MB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서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부처에 적폐청산 TF팀이 있고 네.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를 검찰이 받아서 하는 형태. 지난번에 중앙지검장 국회 나왔을 때 박전 의원 질문에 너무 많이 적폐청산이 오기 때문에 정말 뭐 인력이 딸린다라고 하면서 웃었던 어떤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게 MB를 타겟을 하고 몰고 가기 방향으로 국민들 여론에 비친다면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죠. 물론 전직 대통령을 하더라도 명백한 비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해야겠지만 MB를 타겟으로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을 준다면 MB 측의 논리대로 이건 정치보복이다 하는 어떤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MB 정부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부메랑이 됐듯이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언론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무실로 찾아가 봤지만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이 중동 바레인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내일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짧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같이 너무 과거에 얽매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것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좋은 건지, 저는 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런 그 전직 대통령의 소환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을 조사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를 끝낸 다음에 한 번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려면 한 번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조사 사항을 다 마친 다음에 올해 안에 조사를 할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 오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전 대통령 그제 자신들의 참모진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화해서 댓글을 쓰라고 시켰겠느냐? 그게 말이 네, 첫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 자신의 측근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 권력은 80%만 쓰는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새벽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자, 영장 전담 판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됐고, 그리고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정말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이 적폐청산 공방을 벌이면서 이럴 따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은 전체 중 80%만 쓰는 거다. 이 대통령 권력 80%만 쓰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를 때는 80%만 써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데 이제 권력에서 산에서 내려오면 또 복귀를 해보면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자, 이 기세면 검찰이 올해 안에 이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관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분명하게 진술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보니 이 군사이버 사령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또 군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즉각적으로 보고했다. 네. 보고 라인을 보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보를 받아서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인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댓글 지시까지 했냐,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군사이버 사령부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하는 점, 또 인원을 새로 뽑는데 기재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바로 인원을 보충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뭔가 청와대가 일정 부분 군사이버 사령부 운영에 개입을 했다. 그것이 군 댓글 사건과